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가 있으시거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란 카드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읽어봤는데요. 노랑 분들의 운명 길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새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실 것이지만 노랑 분들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삶으로 증명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계시고 또 현재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크고 작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분명히 좀 우상향, 점점 올라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좀 때로 외로울 순 있어도 좀 한겨울에 꽃을 피워내는 이 겨울의 끝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이런 동백꽃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내는 그런 역량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씨앗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치 하늘이 여러분 태어날 때 손에 씨앗을 쥐어준 것과 같아요. 너의 세상에 이제 내려가서 이걸 잘 심고 잘 길러봐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 분들 마음에는 겨우 씨앗 하나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 가장 먼저 들어온 칼 5번 카드 보시면 칼을 내가 운반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지금 나 혼자 힘으로는 칼을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좀 위험하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좀 거부하고 싶기도 하다. 이런 마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삶에서의 고단함이 보이고 외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책임감, 이것도 피할 수 없다. 그 숙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칼을 다 던져버리고 훌훌 날아가 버리면 또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혼자서라도 오롯이 감당해내는 이런 겸손한 책임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노랑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게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난 정말 외롭다.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 동전 4번 카드 주인공처럼 내가 해온 경험,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 맞는데 나도 때로는 그냥 어린애처럼 어리광 부리고 싶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순진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외로움, 또 고독함,
여기 안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언덕이 만들어진다. 하늘이 그런 과정들을 설계해 놓고 씨앗을 맡겼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좀 하고 싶은 걸 참으셔야 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것, 또 주변이 원하는 것, 이걸 먼저 하는 것 때문에 좀 양보하시기도 하거든요. 꿈을 미루게 될 수도 있고,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랑 나의 진짜 사랑,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과정이고, 그 아픔이랑 여러분의 인내, 이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랑 더 값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복까지 가지고 계세요. 노랑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외로움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 또 공감하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난 인복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뒤로 갈수록 완즈 4번, 컵 3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딱 붙게 되고 또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시간, 그게 좀 정해져 있는 시기고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이 좀 내가 가진 것, 좀 소중한 것, 이걸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인연들이 더 강하게 단단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온다면 그 안에서 감정에 취하시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지킬 만한 사람인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외로움의 순간 안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돌아보시는 그런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삶의 주요 장면, 이 기복을 보여주는 카드들에서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정에 휩싸이시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순간이 먼저 있고요. 이럴 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마음을 가다듬는 게 필요하다.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때로 몸을 좀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자꾸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하늘이 여러분한테 씨앗을 주는 시기, 또 그 다음에 흙에서 씨앗이 나올 때까지 그 새싹이 나오기 전의 모습과 같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하는 어려움은 분명한 끝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마치 씨앗을 제대로 싹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땅에 정말 필요한 비료인지 알고 뿌려줘야 되고 또 어떤 건 필요 없는지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걸 알려면 이 땅에 대한, 내 토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경험이 결국은 학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왜 나에게는 좀 거저 주어지는 거,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분들 중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인내심이 없다. 나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타고난 복이 있으신데 그게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해야 더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내려놓는다든지 책임감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여러분의 복을 거슬러서 행동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여러분한테는 여러 사람들을 유행처럼 가져다 주고
또 시샘하게 되는 인기, 이런 인연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사람이 붙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 서로 에너지가 맞으려면, 또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보려면 그 전에 각자 홀로 좀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자가 가진 에너지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또 서로의 합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특히 지금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거절이나 뭔가 실패 이런 걸 겪으시면서 왜 나는 삶이 팍팍한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시기가 다가오는 게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에겐 앞으로 값진 인연이 올 것이다. 지금은 아직 씨앗이 새싹을 피우지 못했다. 아직 땅속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새싹이 돋아서 세상으로 나오면 그래야 나중에 자기랑 누구랑 같은 종족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의 숲을 온전히 만들 수 있어요. 씨앗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싹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서야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내 주변에는 나랑 함께하는 생명들로 가득하다. 나는 결국 무리지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도 그때가 돼야 알게 되거든요. 노랑분들의 운명 카드를 보시면 주어진 상황, 또 여러분의 주변, 여기를 돌아보면서 외로움이나 두려움, 여기에 휩싸일 사실 틈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또 당신은 좀 당신만의 사명이 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좀 강한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배울 점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그런 학습을 쌓아 가실 수 있다고 해요. 또 이걸 위해서는 또 여러분만의 인내심, 또 지구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듦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나도 좀 쉬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나는 삶을 개척할 것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거다. 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살진 않을 거다. 이런 다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지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여러분은 특히 전통을 아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 교환 카드도 들어왔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자는 당연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왕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내 운명에는 왕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나. 내가 해야 완전히 내 거가 된다. 약간 고결한 마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친 들판에 피어나는 꽃이 있고 또 그 꽃이 점점 씨앗을 만들어내서 들판을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아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세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대요.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걸 만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건축가 같은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건축을 한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하루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부실공사겠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저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 최선을 찾아보자.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니까 조금 외로울 순 있지만 그만큼 나는 누구의 참견을 받을 일도 없다. 좀 이런 담대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대신 여러분은 건축가나 화가나 예술가, 작가, 감독
약간 하나의 세계관을 오롯이 창조해내실 수 있는 복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타고난 복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좀 거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물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또 그 작품이 빛을 보기까지는 좀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겠죠. 꽃이 필 때까지 세상이 알아봐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세하게 가다듬고 매일의 과정을 기록해 보시는 것, 그러면 천사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조언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분들은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나 역경, 고난, 이게 다 여러분의 자양분이 되고 또 그걸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분명히 세상이 주목할 것이고 또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으로 이제 연결된다. 인연의 복이 그 뒤에 따라온다.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원대한 목표를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겨울의 꽃, 그게 완전히 화사하게 필 것이고 이렇게 들판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읽어봤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의 손에서 볼 수 있어요. 타고난 능력과 복이 손에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상황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초록분들이 어떻게 손을 활용하실지 다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삶에서 주어진 글을 읽고 또 글을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록분들 중에서 아직 여러분의 적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직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방향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 손으로 주로 무엇을 잡는지, 어떤 도구를 가장 잘 사용하는지,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성공과 복이 열리는 그런 계기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손은 좀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 이제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법사는 태어날 때부터 좀 타고난 재능이 있거든요. 또 한 손에 이렇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봉도 있어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태양을 반기고 있거든요. 태양은 성공,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능력이 단단한 언덕이 되었고 또 능력을 손에 갖추고 있고 이 손을 따라가다 보면 미래의 성공을 볼 수 있다. 초록분들은 이미 기반이 튼튼하고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손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 보신다면 여러분의 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복을 만들어가고 또 키우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번째 들어온 칼 8번 카드의 외로움, 또 홀로 있는 장면들, 다른 사람과 나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여러분의 분리의 감정이 보여요. 이 뒤에 들어온 달 카드의 고민,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마법봉을 타고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칼을 좌우로 눕히고 있거든요. 결국 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인데 사람들은 좌에서 우가 맞는 것이야. 우에서 좌가 맞아.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러분한테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지금 위아래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주변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강요될 수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의 선택이 좀 고집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잔소리나 개입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장면 때문에 고독을 선택하게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결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약간 외로움도 좀 자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생각을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장면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명히 다른 사람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생각?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몰아칠 수 있겠죠. 이 선택이 정말 맞는 걸까? 나도 좀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나도 그냥 좀 대충 할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 어떤 건 정말 포기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약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여러분의 꿈을 유지하는 것. 외로움을 극복해가는 나만의 방법. 좀 이런 부분에 통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뒤에 들어온 컵의 여왕은 직관력이 강해요. 무엇이 정말 내 멘탈에 필요한지 세상에 결국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달 카드에 고민이 있었지만 그 고민 끝에 세상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들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들어오는데요. 마치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그저 묵묵히 자기 궤도를 따라갈 때, 그러면서 다른 행성의 궤도를 해치지 않는데, 이런 것처럼 초록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온화하게 만드실 수 있고 부드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는데 여사제 카드 키워드가 비밀이에요. 욕망이 가득하지만 그걸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초록분들은 원래도 여러분의 손에 마법봉이 있었잖아요. 그게 칼을 만났기 때문에 마법봉이 꽃으로 변하게 돼요. 하지만 꽃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꽃도 한철이면 끝이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카드에 들고 있었던 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꺾여 있으면 금방 시들겠죠.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세상에 낮에 내놓지 않게 되고 감정의 컵으로 이제는 바꿔서 들게 되고 컵의 여왕이 뚜껑이 없는 컵을 들고 있다는 거는 세상의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나는 그런데도 온화함과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타인의 비판이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다는 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 생각을 드러낸다거나 마법봉을 보여주는 것처럼 재능을 보여주셨다면 그게 어차피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쉽게 평가돼봤자 나한텐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깨닫게 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이제 내가 뭘 보여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겠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완성은 결국 내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에 완벽한 때가 기다려진다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세상은 여러분한테 약간 성공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세상과 원래 격이 달라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는 여러분이 좀 외부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한동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고요하고 다소 수동적이다라는 이미지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이 달 카드, 컵의 여왕 카드 다 약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입장이고, 다 쉽게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아요. 때로 외롭더라도 좀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대화 장면에서도 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여사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달 카드의 이 고민, 상념, 이걸 아예 딱 비밀스럽게 여러분만의 금고를 만들어서 가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완지의 왕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내가 그동안 손으로 만든 거 이제 보여줄게. 완벽한 때가 왔어. 이 궁극의 리더십이 들어왔어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마법봉이 아니라 원석에서 아예 정제된 이런 크리스탈, 이게 달린 왕의 권력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 완지의 왕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좀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게 되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여러분이 손으로 이룬 것을 전수해 줄 수 있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이런 기술도 알려주는 멘토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말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손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증명하는 그런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은 특히 커리어나 직업적인 차원,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초록분들의 운명을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힘 카드와 별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가 둘 다 메이저 카드예요. 이 두 카드가 다 메이저 카드라는 거는 여러분의 운명 안에는 좀 커다란 힘이 있을 것이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좀 영향력을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힘 카드에는 인내심, 공감 이런 키워드가 있고 별 카드에는 희망, 가이던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두 가지 카드에 있는 키워드를 연결해 보면 초록분들은 여러분이 세상과 반드시 소통하셔야 된다. 소통하면서 점점 세계를 만들어가고 단단하게 굳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타고난 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가만히 두는 것,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그냥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세상이 원하고 있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야만이 채워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손으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완성되는 세계가 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다를 수 없는 여러분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록분들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을 활용한 재능, 이걸 어떻게 더 꽃피워낼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세계에 기둥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기둥이 또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에 오늘 카드는 책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초록분들의 성공이나 성장,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먼저 기록된 기록물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손으로 만드는 분야에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이론,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간 여러분은 나는 평생 어차피 공부해야 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성장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
다음 계단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만의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의 복은 그래서 일이나 전공이나 사업 이렇게 좀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복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초록분들에게 당신의 과정을 신뢰해라. 이런 카드가 들어왔어요. 아래 문장을 보시면 당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격려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초록분들에게 이 온 카드들은 당신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나는 어차피 될 사람인데, 나는 성공할 사람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 나는 약간 미래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중간에 있는 과정은 조금 외롭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시게 될 거고 손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전문성은 리더십과도 연결되고 금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무슨 돈이 되겠어? 내가 지금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 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힘을 믿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낼 완성된 세계, 이건 또렷이 보여갈 것이고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하얀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얀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읽어보면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특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일, 여러분이 꽂히게 되는 일, 이런 분야에서 좀 성공이 폭발할 수 있고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고난 복은 여러분의 좀 번뜩이는 창의력과 집중력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양 분들은 여러분의 타고난 에너지, 기 이런 것이 강하다라는 점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부분 그런 일이라면 좀 순식간에 해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손이 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이 좀 느리다든지 일을 배울 때 손이 좀 느리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상황 판단력이랑 눈치도 빠르시거든요. 주변에 들어오는 많은 자극이나 여러 이슈들 이걸 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이건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좀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어떤 사고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좀 빠르고 직감이 강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 있을 때 좀 눈에 띌 수 있고 또래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직감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판단력이 좋구나.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런 여러분의 빠른 판단력, 손이 빠르니까 변하는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복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거는 여러분이 또 순간적으로 이 일은 나한테 맞겠다. 아니다.
좀 결단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감각도 볼 수 있어요. 또 사실 하양분들은 이제 성공에 대한 야망이라든지 열망 이런 거를 키워가기에 좀 좋은 자양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더 잘 키워가시는 게 중요해요. 약간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파도를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타고난 어부거든요. 지금 어떤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지, 또 어떤 물고기가 나에게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약간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제 그런 어부의 이미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양분들은 이 순간 판단력을 활용하셔서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창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재능이 아주 크게 발휘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다른 창의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꽂히는 분야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번뜩이는 집중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은 용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도전하게 되면 줏대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기부여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서는 정말 하양분을 보고 나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기에 꽂히는 사람, 정말 즐기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열정을 품고 뭔가를 하시다 보면 경쟁자를 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다라는 부분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양분이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좀 돈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시샘하고 또 경쟁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점점 성장할수록 또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랑 경쟁하게 될 거고 경쟁하는 사람의 수준도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등급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 경쟁하는 비슷한 사람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 높은 등급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잖아요. 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약간 최상위 등급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더 치열해지죠. 그런데 여러분은 특히 그런 경쟁이 생겼을 때 더 성장하는 흐름을 가지셨거든요. 그럴 때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잠재력도 가지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에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랑 엮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주변에서 다 열심히 하고 또 경쟁심 때문에 서로 마음 다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여러분의 동반자, 여러분의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카드도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동전 하나를 확실히 좀 더 빨리 찾아내는 판단력 가지셨고 그 판단력을 가지고 동전 하나를 8개까지 바로 끌고 가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밤을 새가면서 경쟁을 계속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상황도 읽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4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딱 4사람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다음에는 러버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와 엄청난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의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전공, 직업 장면, 뭔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취미, 목표가 아주 뚜렷한 운동, 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인의 복도 가지고 계세요. 이 카드가 러버스기 때문에 실제로 연인이 이런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도 가능하고요. 혹은 진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사람,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소울메이트, 단짝,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연의 운에 있어서도 그 핵심이 내가 얼마나 재능을 발휘하는가. 아주 꽂혀서 경쟁도 경쟁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즐기는 장면. 여기를 활용하실 때 인연운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인연 안에서 여러분만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하양분들의 세계, 여러분만의 세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아랫사람들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러버스 카드에서 보여주는 인연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따르게 되거든요. 훨씬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고요.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상대방보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감각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결정을 딱 내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셔야 후회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이 뒤에 들어온 완주의 여왕이에요. 여러분이 여왕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이 검은 고양이가 되거든요. 이 검은 고양이는 어떤 새로운 정보, 여왕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물어다주고 보고하는 그런 책략가, 책사의 위치에 있어요. 결국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결정을 보조하고 따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가능성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결정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주도권을 내가 가지자.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부터도 삶에서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약간 빠른 결단의 습관을 쌓아가시고 그걸 후회하지 말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도 더 중요하고 큰 결정 내리실 수 있어요. 이미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셨고 충분히 여러분은 타고난 어부, 좀 남다른 창의력과 집중력,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삶의 사소한 결정부터도 즉각적으로 스스로 내리시는 부분, 그리고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기록해보는 것,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타고난 복이 더 크게 활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양분들의 운명 카드를 또 보시면 완지의 여왕이 말해주는 창의력과 집중력, 또 동전 10번 카드가 말해주는 번영, 유산, 이러한 키워드도 보이는데요. 하양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어두운 밤에 제 길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 같은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했는데 딱 여러분만 계시면 밝아질 수 있거든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빠른 분석력, 이것도 타고나셨어요. 이렇게 상황 판단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빛처럼 판단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도 연결되거든요.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하나 있으면 첫 번째로는 어둠 속에 빛이 생기니까 당장 앞날이 비춰지겠죠. 두 번째는 이 빛을 보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 빛을 따라오게 돼요. 또 다른 빛도 불러올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어두운 세력들은 이 빛 하나를 정말 제거하고 싶어요. 어두운 상황에서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빛이 생기고 나면 어둠의 세력들은 당연히 빛이 싫겠죠. 저 빛만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의지할 텐데, 이렇게 어두운 세력들은 빛이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등불, 이걸 끌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경쟁을 해야 하나? 나도 좀 쉽게 가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점점 인정받게 되고 또 여러분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해요.
나중에는 어둠의 세력도 굴복하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역할들 때문에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빛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평생 기다려왔다. 기다려온 만큼 당신의 빛이 세상에 밝게 빛날 것이다. 이런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 하양분들은 좀 대인관계나 어떤 조직이나 여러분이 속한 데서도 좀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든지 어두움을 물리쳐야 된다든지 때로 칼을 쥐어야 하는 그런 결정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그런 자리의 권력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좀 빠른 판단력도 있고 그 선택의 뒤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성공과 열정, 야망 이런 것들을 더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타고나신 부분, 이런 복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타고난 그릇이 좀 크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말 단단하고 큰 그릇을 주었다라는 부분,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그릇을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빨간 분들께서 타고나신 그릇은 좀 엄청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달궈진 좀 그런 그릇이에요.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달궈졌다가 식혀졌기 때문에 하늘이 그만큼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내가 겪는 일들이 또 세상에 태어난 의미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하늘이 준 흐름이 있고 나만의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꾸며가고 무엇을 담을까? 내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빨간 분들은 좀 고결한 인격의 복을 가지셨거든요. 하늘이 여러분한테 너는 어디 있어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고결하셔서 하늘의 생각을 인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은 하늘의 메신저 같은 복을 가지고 계셔서 하늘의 뜻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늘이 나를 보고 있고 또 그 시선을 세상에 적용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이미지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먼저 들어온 완즈 기사 또 동전 8번. 여러분은 좀 여러분만의 소신과 열정이 분명히 있고 타고난 열정도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결정하면 해내고야마는 뚝심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집중력은 근성이 있으세요. 체력을 뛰어넘는 정신력도 강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전 8번 카드 주인공 보시면 가시나무로 동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도 분명히 강하신 편이실 거예요. 열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시는 분들, 나는 마음이 약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아직은 숨겨져 있는 거고 이제까지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정말 누구에게도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면서 또 극복하는 걸로 더 강해지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경험들이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좀 필연적이고 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물론 누구나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사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삶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부족한 게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속에 갈등 하나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터놓기 어려운 아픔이 있겠죠. 근데 빨간분들은 그 중에서도 약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얻는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왜 나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든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빨간분들은 진짜 복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지혜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분들은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또 앞으로 어려움이 혹시 다가오신다면 그 어려움을 좀 다가오는 바람처럼 아예 눈을 감고 그냥 맞이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감정적으로 편안해지실 거고요. 그릇이 한 번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도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하늘이 사실 이미 정해놓은 순서이기도 하거든요. 뜨거운 불을 한번 지나가고 나야 그릇 안에 있을 수 있는 기포, 공기방울 이런 게 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깎아내리게 될 거예요. 빨간분들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빨간분은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좀 아랫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고 윗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복으로도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모이면 쉽게 다른 사람 흉도 보고 뒷담화도 만들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세력을 만들어서 파벌도 만들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걸 추구하려다 보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봐야겠죠. 그렇게 서로 해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인데 여러분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적들마저도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 앞에서는 감히 이기심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좀 고단수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뒷담화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와의 싸움에 집중하게 된다. 일단 여러분은 타고난 인내심이 있고 평정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간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이익을 따라가는데 근데 빨간분은 이렇게 좀 고고하고 좀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분들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타고난 강연자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굴곡이라든지 어려움이나 인내 이런 세월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느 분야에 가시게 되든지 여러분은 그 분야 안에서 독보적인 리더가 될 것이고 특히 그냥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리더예요. 여러분의 노하우나 지혜를 널리 알려주는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분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선활동 여기에 눈이 가시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할까? 약간 사회적인 약자 이런 캠페인도 진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느 분야에나 빨간분들은 내가 가지는 성공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게 만들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사람들은 빨간분들은 저렇게 그릇이 큰데 어떻게 된 걸까?
아,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거쳤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거고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리더가 아니라 헌신하는 리더, 자기 걸 오히려 내어놓는 그런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이미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만 서면 자신의 본능적인 이기심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타고난 복이 단지 여러분의 편안함, 안정감, 여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의 운명 카드를 보시면 이 심판 카드, 황제 카드 둘 다 메이저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심판 카드는 신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부여했다. 운명에 새겨놓았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 황제 카드는 황제라는 인물 자체가 이 혈통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력,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강 분들은 좀 타고난 혈통이고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는 신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심판 카드, 황제 카드 둘 다 하늘로부터 좀 직통으로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좀 바로 내려온 메시지, 순수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좀 나는 고결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늘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우주에 연결된 사람이다. 좀 고결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사는 우주랑 약간 동시에 새겨져 있고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상을 하신다든지 자연과 함께 하신다든지 이렇게 자연과의 교감, 혼자만의 시간 이런 부분에 밸런스가 좀 단단히 잡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정서적인 힐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거든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Get Grounded 카드를 보시면 자연과 연결되면서 자연과 공감대를 유지해라. 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져라. 그래야 당신의 감각이 살아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마음이 심란하시거나 좀 어려울 때, 어떤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굳이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조언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답을 알고 계신 혈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연과의 교감이나 동물과의 교감이 훨씬 더 여러분의 통찰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은 심판이 하늘로부터 온 거고 황제의 운명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되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의 결정들을 더 빠르게, 더 쉽게, 편안하게 내리실 수 있어요. 또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타고난 복이 가장 극대화되는 차원이 바로 강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전달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나 여러분의 일이나 이런 관련된 경험 혹은 여러분의 삶의 지혜 이런 부분을 다음 세대나 혹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들판에 서서 동전을 찾으면 이 경험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게 아이들과 연결돼 있다라는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거를 가르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에 좀 깊이 공감하는 사람, 실패를 통해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의 어려움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약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강해지실 거예요. 그건 약간 심판 카드가 말해주는 신의 메시지랑도 같은 결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황제 카드가 말해주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가지는 긍휼한 마음, 이거랑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분들은 나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나는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정도로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강연이 된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런 고귀한 복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좀 여러분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그럴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란 분들의 타고난 복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두고 카드를 뽑아봤는데 카드들은 여러분한테 오늘 굉장히 좀 장엄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가장 큰 줄기로 보이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파란 분들은 인생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한 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변화와 이동, 이 줄기 이후에 여러분은 한 차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좀 이런 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비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 변화를 말할 때에는 그 앞에 여러분한테 어떤 계기가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변화 자체를 두고 내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여러분의 이런 변화와 이동 안에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좀 인연의 운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쌓아온 세월, 그 내공, 여기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날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그런 인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만들어온 노하우, 여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약간 나의 격에 맞는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그 인연의 힘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폭발적인 힘으로 커다란 변화가 끌어당겨진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인생의 변화, 커다란 발자국이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파도의 힘을 기대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지금부터 나만의 엄청난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도 사실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은 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앞에 여러분의 성향에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은 주어진 거라면 일의 중요도나 크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면, 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이 쌓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뭔가 세상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뭔가 결실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파랑분들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좀 집필하는 중이고 그게 아직 파일로만 있고 인쇄소에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아직 출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카메라에 담고 필름에 담고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는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상황, 인물의 모습들 이걸 피사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예술로 생각하실 수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들이 다 각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겸손함이거든요.
이 여러분이 타고난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살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일상들, 그게 다 여러분의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가게 되면 작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금 더 세밀히 바라보고 겸손하게 꼼꼼히 바라보면 그 자체가 원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그냥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그것도 여러분은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고 꼼꼼하게 예술로 바라보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좀 더 큰 복을 가져갈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일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일에 엄청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이 뒤에 들어온 컵의 여왕은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사건과 인물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여러분만의 멋으로 재창조한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은 아무 무늬가 없는 원단 하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껏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냥 물건을 감싼다거나 무언가를 덮는다거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천이 나에게 온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걸 예술로 만들어 보겠다. 나는 아주 멋진 옷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작은 천이지만 내가 정성을 들이겠다. 이런 여러분은 좀 디자이너의 복도 타고나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은 일상의 소소한 일도 작품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가나 또 작가, 이런 운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특히 이제까지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 나는 어떤 경험을 했나, 그 안에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인연의 운, 그 인연의 운이랑 함께 오는 약간 대격변, 이런 복,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은 사실 가장 큰 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계약과 관련된 복이거든요. 내가 가져온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들어간다, 이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한다든지 이직하게 된다든지 부동산 계약, 사업 계약, 이런 부분에 여러분은 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사인을 하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입장이 바뀌게 되고, 없던 것이 생기게 되고, 다른 차원을 보게 되고, 좀 이런 복도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취업이나 이직이나 창업, 이사, 이런 변화의 운이 있으시거든요. 또 계약이라는 거는 나랑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랑 합이 잘 맞는 그런 상대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랑 합이 안 맞을 때는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계약 정말 잘못했다. 내가 꼼꼼히 못 봤다. 그때 사인하지 말걸. 상대방이 나쁜 감정을 품었어. 내가 다른 선택할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도 굉장히 크게 남겠죠.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남겨주는 여파도 굉장히 커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것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 한 사람이랑 약속을 하고 옮겨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타고난 복을 활용하셔서 나는 계약의 복을 그렇게 결혼이랑 연결해 봐야겠다.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겠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약에 임하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괜히 수그러들고 굽실댈 필요가 없다. 나랑 계약하면 상대방한테 행운인 거다. 내가 원래 계약에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은 인연, 계약, 변화, 이런 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삶에서 내가 직접 사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내 주인의식, 내가 꼼꼼히 모든 조항을 보고 모든 조건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본성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신감을 확실히 가지시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너무 자만감을 가지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상대방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겸손하게 대해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의 계약의 복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게 보답이 되고 계약 당사자의 에너지가 같이 일치되고 정성이 합쳐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새기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파랑분들은 그 계약 자체랑 또 계약에 따른 변화, 그러면서 생기는 이동, 그 이후에 훨씬 더 좋아지는 흐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 여기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당당한 주인공,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 안에서도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겸손함과 정성이 너무 지나치면 자꾸 퍼주게 되거든요. 또 상대방한테 너무 많이 맡기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계약 상대방, 당사자, 이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혼 상대방 혹은 나랑 계약한 회사, 나의 고객, 이런 나의 계약 상대방은 내가 정성을 다하면서 꼼꼼히 성실히 한 나만의 방식, 여기를 보면서 멋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와서 계약한 거예요. 그런 매력 때문에 나랑 같이 계약하자. 이런 마음이 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줏대도 확실히 있으면서 과정에는 정성을 다하자. 나는 계약의 복 자체를 굉장히 크게 타고났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랑분들의 운명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을 것이다. 이 완즈 1번 카드, 그리고 소원을 정해라. 그리고 소원을 향해서 희망을 품어라. 이루어질 것이다. 컵 9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완즈 1번 카드가 말해주는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 아마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 변화는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계약이었고 중요한 인연도 만났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미 그런 장면을 지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 그때 내가 그 직장 가게 된 거, 그때 그 학교 갔던 거, 그 이동의 계기.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변화가 돌고 돌아서서 보니까 진짜 엄청 중요한 계약이었고 이동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변화의 기점에는 분명히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카메라 렌즈에 담는 것처럼 무엇을 내 인생의 영화로 담을지 이제 그것만 집중하시고 그걸 어떻게 담아낼지 그걸 고민하시기만 하면 돼요. 또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더 노하우도 만드실 거고 여러분만의 작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매력이 발휘되면서 계약 운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는 정말 엄청난 행운과 행복과 계약이 가득할 것이다.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운명을 쥐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특징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분명히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좀 정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내 삶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 나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나만의 영화를 찍고 있는 중이야.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난 기승전결이 있고 세상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나는 정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될 거고 그 변화가 나한테 최고의 계약을 가져다 줄 거고 또 그게 인연의 운까지 연결될 거야. 좀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에게 스스로를 위한 어머니가 된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주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너를 이제까지 지켜봤어. 앞으로도 또 너의 편이 될 거야.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를 믿어. 너의 어려움은 내가 품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좀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 카드랑 또 앞에 들어온 힘 카드까지 연결해보면
파란 분들은 좀 타인한테는 관대하시고 스스로한테 좀 야박하신가 봐요. 스스로에게 기준이 좀 높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봐라 라는 카드. 또 힘을 내라.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다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또 스스로 여러분이 엄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오신 힘도 만들어졌고 원동력도 생기셨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겸손하게 스스로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드신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은 이제 여러분에게 관대하게 나 잘하고 있다. 나 진짜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마음 또 이제는 필요하다. 이제는 용기를 내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자. 이런 카드들의 조언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